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입니다. 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이 날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하긴 근데 꺾일 때 됐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뭐 9월인데 그쵸. 아직도 덥대라는 거는 이제 사실 많이 좀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 때 또 특히 감기나 아니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또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 한번 좀 털어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SG의 서진용 선수가 33세이브에서 이제 노블론 행진이 마감이 됐는데, 사실은 그동안 좀 불안하긴 했었죠, 그죠? 네. 사실 뭐 기록으로 따지면 33세이브까지도 온 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높았고 했는데, 그래도 SSG 입장에서는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서진용 선수가 블론 세이브를 했지만 어제 결국 경기는 이겼으니까. 그렇죠. 서진용 선수가 이런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블론 세이브 했지만 이기는 묻히는 거. 서진용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묻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굳이 해도 팀이 승리하면 뭐 타격감이 덜하죠. 그렇죠. 그냥 뭐 이제 한두 그냥 언급되고 뭐 기록 뭐 깨진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렇죠. 뭐 팀이 이긴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노블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LG NC전 이루심 얘기 좀 해주세요. 피노키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난 토요일 9회 상황이었죠. 이제 LG가 NC에게 또 수입을 허용하는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심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9회 상황이었죠. 5대3으로 LG가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NC가 9회 2사 1루 박건우 선수의 땅볼이 이루심 윤상원 심판에게 살짝 맞고 스쳤죠. 이제 굴러갔습니다. 이루수 신민재가 잡고 1루에 토스했습니다만 심판이 이제 볼데드를 선언을 했죠. 이거 타구가 이제 심판의 다리에 맞았다. 이게 이제 뭐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규정상으로는 이게 타자가 친 타구에 심판이 맞으면 한 베이스씩 또 진루하게 되는 겁니다. 수비에 닿지 않은 공이 심판에게 맞았을 경우 타자가 주자가 되면서 베이스를 비워야 하는 주자들은 한 루씩 진루하게 된다라는 또 조항이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뭐 야수들을 좀 지키기 위한, 야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룰이라고는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규정이긴 합니다. 사실 뭐 강습 타구가 맞은 것도 아니고, 그런 타구는 사실 맞으면 심판이 피하기도 어렵고, 누가 봐도 강습 타구는 빠른 타구가 가면 빠져나갈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덜 억울할 수 있는데, 이 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이루수가 잡기 어려운 수준의 타구 속도도 아니었고 심판이 충분히 피할 만한 타구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LG 팬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야 되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았고 결국 너무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억울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왜 그쪽으로 갑니까? 대체 왜 아직도 의문점, 앞으로 갔을까 뒤로 가지 않고 타구가 오는데 심판이 피해야지 그걸 맞고 있는 것도 웃기다. 사실은 이게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야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이 오면은 그걸 이제 피하는 게 국룰일 텐데,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하기가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는 타구는 아니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경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이제 2사 1, 2루가 됐고 마틴의 적시타로 5대4 그리고 권희동 선수의 끝내기 3런으로 NC의 승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문제가 좀 됐어요. 아까 저희가 이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LG가 이겼으면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NC가 이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LG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진짜 마틴 선수의 적시타도 여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적시타도 사실은 조금 그 타구 운으로 따지면 LG 쪽에서 좀 불운한 그런 타구였어요. 너무 막 깔끔하게 맞은 안타도 아니었고, 이런 타구가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권희동 선수가 풀카운트 그때 홈런을 치면서 LG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나오기 힘든 상황의 경기가, 이건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진짜 저 살면서 거의 진짜 대부분이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아니 심판,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룰에 대해서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보통은 심판을 맞으면은 뭐 심판도 사실은 그 구조물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한다라고 이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비에 맞지 않은 공이 심판에게 먼저 맞으면 이제 타자가 주자가 되는구나, 한 루씩 진루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LG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경기 후 커뮤니티에 이런 게시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윤상원 심판의 이 가족에게 또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이제 안 좋은 이제 글들. 요즘에 사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하도 또 야구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이런 거 이거 다 잡힙니다. 네,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네, 요즘 요거 뭐 요즘에 또 안 그래도 뭐 칼부림 사건 뭐 이런 것들 너무 때문에 많아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정말 억울하고 좀 화가 나고 짜증 나시는 마음은 또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또 공개적인 이 커뮤니티에 윤상원 심판의 가족에 좀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요 글이 또 올라오면서 또 심판이 또 경기에서 또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좀 있기는 했습니다. 형사가 또 출동을 하고 아, 그쵸. 그래가지고 경기에. 뭐 어제 뭐 댓글 보니까 어디 보자. 입장할 때 뭐 다 검사하고 검사하고 소지품 엠팍 검사를 순찰하고 했다고 보안 검색도 장난 아니었다. 민우 사랑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심판 가만 안 두겠다. 이 4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까지 출동한 엠팍 민초 사랑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그 경기로 끝나기 힘든 감정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야구는 게임이 스포츠고 그건 또 약간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네. 화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이거 여러 가지로 또 봤을 때 그냥 이겼으면 된다. 근데 그렇죠. 이긴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이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진짜 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경기의 승패가 뒤집힌 상황. 여러모로 짜증이 나실 법도 하고 저도 물론 만약에 제가 LG 팬 입장이었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선은 지켜야 아닌 된다는 건 거. 아닌 거죠. 네, 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판들 공 잘 피하게 비세리나 평고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이정님 얘기를 해주셨고 김성근 감독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보통 이런 장면들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딱 뜨니까 이제 좀 그렇죠.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 사실 네. 그래서 심판분들도 몸을 좀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좀 그런 부분을 또 피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그쵸. 이루심 같은 경우는 강습 타구가 많이 가는 곳이니까 참 아쉽습니다. 안 일어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베스트는. 강습이나 불규칙이 아닌 공에 맞은 것 자체가 문제고 역량 부족이라 생각이 됩니다. 승부를 심판이 가르는 이런 상황 좀 안 나왔으면 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뭐 볼 판정, 스트라이크 판정 요걸 떠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심판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승부에 영향을 준 미쳤죠. 케이스이기 예, 때문에 요거는 좀 다소 저도 참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연출이 되기는 했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LG와 또 NC 경기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임창규 선수가 헤드샷, 그러니까 공이 머리에 맞으면서 또 퇴장을 당하게 됐고 던진 공이, 그리고 강행곤 감독이 또 비디오 판독 그렇죠. 항의 끝에 또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참 한번 토요일 경기가 그렇게 끝나다 보니까 일요일 경기도 좀 어수선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댓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임창규 선수가 뭐 그 보복으로 뭐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토요일 경기가 그냥 평범한 경기였으면 일요일 경기 이런 부분도 안 그랬을 거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도 어제 뭐 강인권 감독 퇴장 장면도 있었는데 그 말고도 그 8회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보면서 느낀 게 심판 쪽에서도 굉장히 오래 보더라고요. 판독실에서도 이게 토요일 경기의 분위기를 아니까 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될 상황이 토요일 날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경기가 좀 안 좋은 스토리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박건우 선수는 다행히 또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박건우 선수도 괜찮고 뭐 임창규 선수도 이 고의로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 저희가 또 분명하게 그렇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보니 뭐 임창규 선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만 비주사님께서 그거는 일부러 한 건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 누가 또 보복구 던집니까? 다 먹었다님께서도 보복구는 또 엉덩이에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이 주말에 있었었던 이슈들을 좀 여기서 가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7연패에 빠졌습니다. 롯데 서튼 감독 리더십의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진짜 뭐 단독 기사에 따르면은 뭐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 또 이 건강상의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올 시즌에 서튼 감독이 어지럼증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한 게
또 있었고 예. 예전에도 또 있었고 지금 최근에도 또 한번 이렇게 나오면서 건강에 확실하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오늘 나오면서 이야기 혼자 생각한 부분도 있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출연을 했잖아요. 화요일에 네네네. 출연을 했고 월요일에 출연하게 됐는데 롯데의 승수가 똑같아요. 일주일 만에 왔는데 같은 승수입니다. 그쵸.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연승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연패를 당했고 서튼 감독이 근데 또 일요일 경기에 쉬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최근에 쉬었던 경기가 지난주 목요일 경기였어요. 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더 쉬었다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뭐 서튼 감독이 진짜로 건강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져야 될 정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문제예요. 일단 야구 감독 자체가 스트레스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이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다는 거는 서튼 감독이 뭐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고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 서튼 감독이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은 팀에서도 뭔가 서튼 감독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많은 경기가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30 몇 경기 남았는데 서튼 감독이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몇 경기 남은 게 아닌 것 같고 뭐 그쵸. 조만간 실제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튼 감독이 뭐 물론 이 경기를 지휘하기로 했다가 이제 링거 맞는다고 또 빠진 경기가 그렇죠. 또 지난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건강상의 이슈가 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또 2,000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롯데 내년 감독으로 이제 김태형 해설위원 원합니다. 그리고 성단장 나갈 때 담장 원상 복구하고 가라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염경엽 감독 얘기도 과거에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도 순위 그럼요. 떨어질 때 쓰러졌던 것도 생각이 난다. 이게 야구 감독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144경기 1년에 한 6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곤두서 있고 또 승부의 세계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신경쇠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힘들어요. 이제 예.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또 자주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야구 그렇죠. 팬으로서 지켜봤을 때 팬 여러분들께서도 시즌을 나르면서 치르면서 막 진짜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시는데 사실 감독들 또 오죽하겠습니까? 본인 또 목이 달려 있는 그런 경우고 사실 그쵸. 진짜 몸에 안 좋고 특히 야구 감독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나이 때는 건강이 특히 중요한 나이인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앉아 있고 그렇게 보면서 하니까 이때는 이런 작전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 상황에 있으면 그쵸. 누구나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KT 쿠에바스 선수 호투에 막혀서 1대2로 패배를 했고 결국에는 수입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진짜 KT에게 완전히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최근 7연패로 50승 58패 이제 5위 기아와 5경기 차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을 야구 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 저는 사실 키움과의 고척 3연전부터가 그쵸. 하락세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지금 기아가 5위가 됐잖아요. 네. 어제 경기로 5위가 됐는데 롯데가 그럴 수 있었던 시기가 그때 이제 키움과의 고척 3연전이었거든요. 그때 금요일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다면 뭐 어쨌든 그날 끝나는 건 아니지만 5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 눈앞에 두고 또 7연패를 해버리면서 쭈르륵 내려가게 됐는데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가을 야구는 이제 거의 뭐 끝장이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야구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롯데가 지금 108경기 했는데 104경기 또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36경기 그럼요. 맞죠? 네, 36경기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산 제끼고 기아 제끼고 이렇게 가을 야구를 가려면 엄청난 또 상승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정도 사실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고. 사실 5위하고 지금 5게임 차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9위하고는 4게임 반차 9위가 그러네. 더 9위가 가까워요. 더 가깝네. 이러면 사실은 그냥 뭐 키움 쪽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롯데도 리빌딩 버튼 누르고 그냥 남은 경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실리를 챙기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5강이 오는 것도 이상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리빌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올 시즌 FA 영입한다고 한현희 선수한테 4년에 40억, 유강남 선수에게 4년에 80억, 노진혁 선수 4년에 50억 이렇게 하면은 170억인데 170억을 투자한 시즌에 이거 리빌딩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요거는 사실은 수뇌부를 넘어서 그러니까 구단 수뇌부를 넘어서 그룹 차원에서도 사실은 요거는 크게 문제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애초에 그 말씀해주신 대로 FA를 170억이나 썼는데 네. 왜 성적이 나지 않냐, 왜 리빌딩, 뭐 이 탱킹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 세 명의 성적에도 그 답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이 세 명이 합친 WAR이 2.0이 안 되니까 이거는 시즌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100경기가 넘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 세 명이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나았겠지만 적어도 이 돈으로 보강할 선수는 아니었다는 거는 이 선수들을 영입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서튼 감독도 서튼 감독이지만 성민규 단장 결국에는 이제 FA 영입하겠습니다. 얘기해서 결국 결제를 이제 받아온 거고 돈도 타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영입들이 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롯데자이언츠 시즌 초반에 개막 34경기에서는 너무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2승 12패 승률도 1위 6할 4푼 7리였는데 이거 이제 다 까먹고 최근 74경기에서는 28승 46패 승률로 따졌을 때도 3할 7푼 8리 최하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170억 쓰고 지난해보다 한 달 더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지난해는 딱 4월까지 괜찮았고 네. 올해는 4월, 5월 괜찮았고 이게 물론 야구 팀이란 거 시즌 자체를 이렇게 딱딱 끊어보면 뭐 누구나 못하는 팀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여기 표로 정리해주신 부분 자체가 최근 74경기가 28승 46패 3할 7푼 8리 승률 3할 7푼 8리 이거는 그냥 2019년에 롯데랑 같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때 정말 안 좋았던 시즌. 근데 이거는 그때 이어서 이제 4년이 지났고 새로운 단장이 그때 왔는데 그러고 전혀 변한 게 없다. 이런 거는 뭔가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롯데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현타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판다운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하십시오. 서튼과 성민규 체제는 잃어버린 4년입니다. 롯데 팬들에게는 트라우마인 888, 8577보다 더한 비밀번호를 예약하였고 서튼은 이군 감독 시절에도 좌우놀이 등등으로 반쪽짜리 선수들만 만들고 이상한 야구 색깔 매니징먼트 취약은 덤이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계약 기간 또 오래기 때문에 연장될 리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듣기로는 올 시즌 서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 만에 하나 이제 턱걸이로 간다고 하더라도 유임될 가능성이 또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최소 이제 시즌 전에 이제 요구받은 기대치가 3위 라고 저도 들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충족시키 어려운 그런 목표가 또 되고 말았습니다. 롯데갈매기 TV는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결국 롯데는 작년에 3할에 23홈런 101타점을 기록한 이대호의 공백이 컸다. 결국에는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거. 결국 한동희 선수와 이 공백을 메워주기를 바랐습니다만 한동희 선수도 매우 실망스러운 성적만을 남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얘기도 좀 하시는 분 계세요. 한상님, 성민규 단장 메이저리그 스태프 출신인데 외국인 선수를 왜 이렇게 못 뽑는 건가요? 구두람 선수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후반기에 망했다고는 좀 그렇긴 한데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구드럼 선수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연패를 당하고 봤는데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구드럼 선수가 혼자서 실책 3개를 하고 경기를 날렸던 거죠. 역캐리. 근데 결국은 이 선수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원래 좀 햄스트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데려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너무 체크를 안 한 게 좀 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알고도 데려온 거겠죠, 그죠? 네. 또 외국인을 뽑을 때 너무 완벽을 하려고 해요. 약간 내야 수비도 갖춰져 있고 구드럼이 원래 그렇죠. 유격수도 볼 수 있고 타격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뽑던지 투수도 마찬가지. 원래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선수를 뽑다 보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성민규 단장 체제에서 성공을 했던 외국인 타자만 따지고 보면 처음에 왔던 마차도나 지난해 후반기 렉스인데 그들은 모두 특화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마차도는 그냥 타격은 거의 뭐 사실은 큰 기대치 없이 수비가 너무 좋다. 그리고 수비는 실제로 잘했고 렉스는 수비도 못하고 주루도 못하는데 타격, 특히 컨택과 장타 쪽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 이래서 실제로 성공을 했고 근데 피터스처럼 뭐 수비도 잘하고 발도 빠르고 힘도 좋고 이랬는데 문제가 있고 구드럼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자꾸 뽑다 보면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은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롯데자이언츠가 좀 재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은 이렇게 그 메이저리그 혹은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작은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은 육각형 선수를 그러니까 뭐 대부분 뭐 두루두루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데 또 메이저리그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게 또 KBO 리그에서 잘 풀리면은 모든 툴이 다 평균 이상 리그를 이제 폭격하는 선수가 되는 케이스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올 시즌 NC의 패디죠. 아, 그러니까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다 애매한 애매한 오선발인데 여기서는 네. 그냥 그게 뭐 그냥 외래종이 되는 거고. 아니 여기는 왜 안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사실 피렐라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애매한데 이런데 여기 오니까 컨택, 파워, 주루 이 모든 툴들이 다 이제 두루두루 갖춰진 그런 선수가 되는 건데 롯데도 그거를 사실은 염두에 두고 뽑았을 텐데 데려오는 선수들마다 또 이렇게 좀 잘 안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최종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룹 문화와도 관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부 정치질이 또 오랜 문제인데 뭐 요 얘기는 또 시즌 내내 또 나왔을 때 흘러나왔었던 문제인 것 같고 이 진위 여부를 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잡음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판다없는 2,000원 감사합니다. 구드럼 영입은 한동희, 고승민 길들이기죠. 누가 봐도 살려야 할 선수들을 길들이고 이상한 선수를 또 영입했다. 이런 의견. 네. 상덕님 방송 클래식 자주 보는 기아 팬인데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소주 한 병 사세요. 3,000원 후원 V12 가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잔 해야겠네요. 롯데갈매기 TV님도 과연 전준우 안치홍 잡을까요? 올 시즌 170억 투자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즌에 대한 이제 구상도 이렇게 좀 벌써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또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샐러리 캡을 생각하셔서 170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준우 안치홍은 어차피 지금 FA라서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네. 2차 FA면 그 전보다 몸값을 줄이면서 잡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그쵸.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전준우 리빌딩을 아무리 하더라도 경기는 해야 되고 또 KBO 리그는 메이저 리그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MLB식 탱킹은 말이 안 되는 리그라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준우 안치홍이 사실 올 시즌 롯데 중에 타자 넘버 1, 2인데 이 둘을 안 잡고 간다는 건 내년에 포기하겠다. 야구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 이거 참 어려운 문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빠다님께서도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성민규 진심 면도 크림이랑 샴푸 린스 말고 성공한 게 없네. 에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부터 고급으로 바꿨다. 딱 이렇게 공개적으로 2군 경기장에 2군 숙소에 샴푸를 얘기를 했는데 저런 이제 좀 조롱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결국에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최종현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90년대 롯데는 참 끈끈했는데 30년 롯팬 이제 놓아줄까 봅니다. 현타 오신 분들 정말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서튼 감독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 중에 벌써 두 번째로 이제 벤치를 비웠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벤치를 비웠다라는 거 이제 롯데 측은 사령탑 교체 여부에 대해 일단은 사실이 아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서튼 감독이 중도 사퇴할 경우 만약에 근데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걱정하시는 게 중도 사퇴하면 어차피 수석 코치가 남은 시즌 대행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종훈 전 감독 지금 이제 수석 코치죠.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무리하면 이거 사실상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 서튼 체제에 대한 뭐 마무리 버튼은 눌러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서튼 감독이 여기서 사퇴해서 38경기가 남는데 굳이 저는 대행 체제를 볼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대행 같은 사람이 앉게 되면요. 이 감독이 누군 간에 대행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좀만 더 하면 나 정식 감독 되는 거 아니야? 네, 혼자서 한국 시리즈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롯데는 오히려 좀 힘을 빼고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식으로 기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또 혼자서 투수 3연투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과연 롯데의 건강한 방향인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한방님께서도 또 위에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 팀 보는 것 같네요. 성적만 보고 육성이나 기타 시스템을 못 만들어서 또 힘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자이언츠 그러면은 이제 서튼 감독은 뭐 저는 뭐 예전부터 계속 올 시즌 그냥 끝까지는 갈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지금 36경기 남은 상황에서 뭐 대행을 안 치거나 아니면 이제 새 감독을 안 치는 것 자체도 리스크가 굉장히 좀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꾸려면은 아예 일찍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버렸다는 생각 좀 듭니다. 다 끝났죠. 사실은 서튼 감독이 원래 감독이 됐던 시기가 이전에 있던 허문회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 서튼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아예 앉혀버리고 거의 봄쯤에 여름도 오기 전에 그렇게 앉혔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시기면 지금 한 100경기도 남아있고 한 70경기 남아있고 이런 시기면 당연히 진짜 새 부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하고 좀 바꿔야 되는 건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그리고 이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원하고 계시는 김태형 감독 선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에 시즌이 끝나고 뭔가 교감이 있어야지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지금 만약에 이제 서튼 감독을 내치고 대행을 안 친다. 그러면은 뭔가 좀 그림이 더 이상해져. 네, 예. 좀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뭐 그런 거 보고 뭐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남은 경기 36경기 5강 진입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산과 또 이제 기아를 한꺼번에 제쳐야 된다는 건데 현실은 중위권보다 이제 하위권에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어디서부터 조금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좀 전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장 큰 좀 이 시점으로 돌려서 좀 시즌을 다시 치르고 싶다 싶은 뭐 순간이 좀 있으실지. 저는 사실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은 롯데 불펜 투수들이 퍼졌었어요. 김상수 그렇죠. 선수도 퍼졌었고 김진욱 선수도 지금은 사실은 믿기지 않겠지만 초반에는 정말 필승조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4월 달에는 선발 투수들이 뭐 짠 듯이 나균환 선수를 빼고는 외국인 투수들도 그렇고 박세웅 선수도 그렇고 모두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5월 달부터 뭔가 정상화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6월 달쯤이 됐을 때 6월. 그때는 사실 롯데가 5위 밑으로 승차하고도 꽤 여유가 있었고 많이 벌어놨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조금 까먹더라도 아싸리 진짜 김상수, 김진욱, 뭐 구승민까지 다 좀 휴식을 주는 식으로 가고 뭐 휴식을 준다기엔 좀 웃기지만 약간 안 좋아지면 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오히려 그 당시에 새롭게 좀 구위가 좋았던 진승현이라든지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좀 가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펜의 뎁스를 늘려보려는 시도를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건 사실은 승패 마진에 여유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실험을 하다가 날리면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그런 것도 또 못하고 있는 투수를 좀 쓸놈쓸을 하다가 선수들은 다 퍼지고 승률은 다 갈아먹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선발 투수 한 명 바꿔가지고 새롭게 무리를 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그래서 6월 달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불펜 퍼진 그 순간을 짚어주시는 분들이 또 네이버에도 괜히 많습니다. 뭐 전환점 6월 그 즈음부터 이제 퍼질 때죠 이런 그렇죠, 얘기. 예. 6월부터 불펜 퍼지고 특정 팀 상대 또 호구 잡히면서 서서히 승 까먹더니 뭐 이런 얘기 또 쭉쭉 사실 안 굴러가는 팀의 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죠. 게 올 시즌 롯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최종현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서준원 선수 얘기도 이제 전 선수죠. 일탈이 개인의 일탈인지 구단의 관리 문제인지 멤버상 두산보다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 구단의 관리 문제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여기서 구단이 관리한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 CCTV 사태처럼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성인이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성인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 다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구단에서 뭐 관리를 뭐 다 빡세게 뭐 잡아놓고 뭐 가둬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살짝 이 해명하는 거에서 어이가 없었던 게 뭐 구단의 뭐 관리하에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했는데 구단이 관리하는 거는 야구장에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누구나 당연히 그 정도 스트레스는 있는 거고요 살면서. 그게 여러분들도 말이 다 안 돼. 출근하시기 싫잖아요. 거기 스트레스 받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브런치 가야 되네.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가지고 그럼, 안 이건 그런단 아니에요.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이라는 거 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단의 문제였으면 서준원 말고 나머지도 다 이런 일을 했었어야죠. 이거는 무조건 개인이 이상한 게 맞습니다. 그래 이건 개인의 일탈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롯데자이언츠는 사실상 가을 야구가 쉽지 않은 상황. 이제 내년 과연 어떤 시즌 끝나고 후폭풍이 있을지 성민규 단장뿐만 아니라 뭐 서튼 감독 여러 가지 이제 코칭 스태프들까지도 좀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평가 성적표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모로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한마디로 좀 롯데자이언츠를 좀 정리하신다면 또 여러 가지 또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뭐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중요한 부분은 뭐 감독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쉬웠던 경기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때는 이런 투수를 썼어야 됐다. 이때는 이런 작전을 썼어야 됐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저도 당시에 굉장히 흥분합니다. 이때 투수 교체를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겨울이나 이런 시점에서 돌아보다 보면 결국은 전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답은. 사실은 그런 투수 교체도 투수 뎁스가 풍부한 팀이었다면 다른 투수를 쓰면 그 선수가 막아줬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결국 뭐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FA를 똑똑하게 좋은 선수를 사오거나 아니면 FA를 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좋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잡거나 그건데 지금 롯데는 그거에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장 구단 대표님부터 와가지고 손가락 3개 펼치면서 3등 안에 들겠다 하면서 돈을 썼지만 그거는
팀이 근본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과정이 없다면 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리 가랑이를 찢어봐도 그거는 진짜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저는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이제 겨울에 뭐 FA 선수들 영입한 거는 또 둘째 치고 이제 다른 팀에서 자리를 잃고 또 이제 헤매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제 베테랑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 뎁스를 강화한 그렇죠.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이게 이 베테랑 선수들은 뭐 제 몫을 해준 선수들도 있었지만 젊은 예. 선수들의 성장세 물론 또 이제 이 두각을 드러낸 신인 선수들도 있었지만 뭔가 좀 이게 엇박자가 났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가 안 좋을 때는 어디가 또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뎁스가 좀 밸런스가 좀 좋아야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묻어줬어야 되는데 부진을 묻어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부진하면 저기도 부진 여기가 잘하면 여기가 더 부진해가지고 경기 망치고 이런 케이스들이 올 시즌 롯데가 좀 너무 많았었던 게 아닌가. 그 사실 그게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한동희가 못해서 올해 그랬댔다. 뭐 고승민이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는 진짜 팀이 약해서 그런 게 KT는 소영준이 빠졌어요. 강백호 선수. 예, 그러고 근데 그거는 강백호 소영준이면 국가대표고 네. 이거 대체가 안 되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빠져도 다른 쪽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적어도 뭐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 결국은 팀 자체가 누가 빠져도 누가 메울 수 있는 이런 뎁스를 만들지 않으면 특정 선수에 의존을 해서는 절대 강팀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타선에 구멍이 없는 거, 뭘 LG 트윈스가 올 시즌에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뎁스의 힘, 전력이 아무리 강하면 감독이 무슨 짓을 해도 이길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있습니다. 롯데는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아니죠. 예. 거 다시 한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몇 년 전에 강민호 놓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이런 얘기 뭐 강민호 선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롯데자이언츠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렇죠. 바뀐 게 없다라는 거. 겉으로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쿵짝쿵짝 막 이런 그렇죠. 소리만 좀 많았고 또 실속은 약간 좀 없었던 게 없었다. 아닐까 예,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댓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과 좋아요 같이 좀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600분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 180개? 아 너무 적은데요? 아 방송하기 싫다. 좀 많이 눌러주세요. 야 이거 월요일부터 이거 비율이 야 10%밖에 이거 안 기간 되는데. 좀 잡자 오늘 저 나가 계세요. 야, 숫자 올라가면 제가 다시 모실 테니까 나가 계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많이 눌러주네. 222개 예. 더 올려주실 거죠? 믿습니다. 클릭 한 번입니다. 예, 한번 좋아요 좀 예. 눌러주세요. 아유 팍팍 오르네. 이거 꼭 왜 얘기해야만 누르는 거야? 얘기 안 해도 좀 알아서 잘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 할 수 있는데 왜 부탁을 해야만 하고 얘기를 해야만 누르고 딱 들어오자마자 딱딱딱 누르면서 시청할 준비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서로 저희도 힘나는 거 그러면. 얼굴 붉히지 말자 이거야.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기자님 화났잖아요. 또 얘기해 주셨는데 채 탄다고 정신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럼 이러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L팬도 눌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크크 해줘. 아주 바람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자 빡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일부러 좋아요 안 누르는구만 얘기하셨는데 아니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우. 하면 잘 하잖아. 부탁하면 잘 하잖아. 지금 350개 순식간에 200개 늘어나잖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댓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의 손박박 동생들 멱살 잡고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함. 금동님도 말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5강 그렇죠. 가는 팀들은 사실 지금 KT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두산 혹은 이제 기아까지도 그렇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시즌 도중에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없죠, 예. 주축 선수들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김도영, 나성범이 시즌 초반에 아예 없었고 6월달 지나서야나 지금 다 이 온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C 다이노스도 박건우 선수 사실 중반에 좀 안 좋은 사건으로 그렇죠. 또 나갔을 때 빠져있었고. 그때 또 이제 팀이 또 하락세였는데 결국엔 또 돌아왔고 두산도 양의지 선수 최근에 또 부상 입었는데 결국엔 또 살아났고 K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영준 초반에, 선수, 강백호 선수 또 빠졌는데도 계속해서 좀 황재균 선수도 빠졌었고 그러니까요. 박병호 선수는 지금 살짝 빠져있는데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축 선수들은 빠져있을 때 그걸 버텨줄 뎁스가 있어야 되고 그 선수들이 버텨주면 또 주축 선수들이 와가지고
대체 선수가 못하는 건 또 주축 선수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팍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팀은 그냥 다 밑에 있는 거죠. 그게. 그니까요. 저는 참 이게 어느 선수가 좀 해줘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결국에는 뭐 한동희 선수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상수라고 생각했던 활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 늦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에 이제 돌아온 윌커슨 선수는 물론 잘해줬지만 반지 선수도 반등을 했고 구드럼 선수가 참 어떻게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외국인을 좀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 지금 뭐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 데려왔을 때 아니 지금 롯데는 장타가 문제인데, 타선의 장타가 그렇죠. 문제인데 뭐 선구안도 뭐 좋고 다양한 포지션 되고 뭐 컨택트 되고 이런 선수들 리그 적응에는 또 금방 할 수 있다지만 조금 아쉽다 생각했거든요. 장타력이 특히 필요했던 건 장타력. 사실 3루 쪽이 한동희 선수가 정말 별로였다고는 하지만 한동희를 빼고 넣을 선수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박승욱 선수가 3루로 나왔는데 뭐 큰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렇고 지금 구드럼 선수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보다는 진짜 뭐 말하자면 LG의 오스틴 딘이라든지 뭐 KT 알포드 같은 그런 거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포라기보다는 진짜 타격 생산력이 좋은, 근데 그쵸. 전혀 없었습니다. 네, 최종현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현진이 롯데 갔으면 올림픽 금메달 못 땄음. 류거나 칭찬합니다. 롯데 대한민국 야구에 또 흥행을 역사를 바꿨네요. 역사를 바꿨다라는 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별일이네 참. 그러니까 참 아쉬워요. 올해 롯데 아쉬운 게 결국에는 이제 리그 흥행을 위해서도 롯데라는 팀이 참 잘해줬으면 또 좋겠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롯데가 잘했을 때는 저희 방송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또 신나가지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채팅도 많이 맞아요. 쳐주시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 이제 6월 이후로는 계속 채팅창에서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막 꾸짖고 이러는, 나도 싫어, 나도 서튼 감독 싫어. 서로 그렇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9개 팬들이 또 결국에는 다 같이 쓰는 채팅창이다 보니까 이제 꾸짖은 점 또 저도 다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 막판 왔으니까 서로 화해해. 나도 싫어했습니다, 서튼 감독. 근데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시즌 끝까지 또 갈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내년에는 꼭 달려질 수 있을까? 위에 또 그리고 키움 어딨냐? 제가 아까 그 댓글 보고 이쪽 넘어가신다 생각하는 게 GJHN님, 키움은 이 모든 게 다 뭐가 부러워? 계속 가려고 간 팀이랑 올해 한 번 못 간 팀이랑 여기는 계속 못 갔는데 뭐가 부러워요? 지금 리빌딩 버튼 누르고 신인들 잘 발굴되고 있어서 그동안 잘 해왔잖아. 한국 시리즈를 갔잖아요 작년에. 참, 이 롯데 팬 여러분들 들으시면 또 속 뒤집어집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동주 대 윤영철, 과연 신인왕은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신인왕 후보인 윤영철과 문동주 선수가 첫 선발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느림의 미학. 윤영철 선수 아주 그냥 노련하게 덜드는 선수죠. 그리고 특급 강속구 문동주 선수 피칭 스타일 다들 아실 겁니다. 두 선수의 또 시즌 행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지능고 출신, 2022년에 한화의 1차 지명이고요. 윤영철 선수는 추암고 출신, 2023년에 기아 1라운드 지명된 그런 선수인데, 어제 경구에서 문동주 선수는 5이닝 동안 탈삼진 3개 그리고 5실점으로 76구 던지고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4이닝 동안 1피 홈런 2실점 89를 던졌고 승패 없이 물러났는데, 뭐 물론 두 선수들의 기대치에 비하면 또 경기 내용은 좀 그랬어요. 네. 크게 뭔가 누가 이겼다고 하기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두 선수 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선수들이 맞대결하는 것 자체가 좋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이닝에 있어서는 이제 윤영철 선수에 앞서서 뭐 5이닝을 소화를 했지만 실점 훨씬 또 많이 했고 역전도 허용하고 등판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웃지 못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윤영철 선수는 초반에 재구난조로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 윤영철 선수가 이런 선수가 사실은 아닌데 4사구를 무려 4개나 줬다라는 거. 그렇죠. 조금 윤영철 선수가 여름까지는 오히려 문동주 선수보다 기록이 좋을 시기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일단 기록만 보면 살짝 이제 문동주 선수가 앞서는 식으로 윤영철 선수 기록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물론 신인왕 윤영철 선수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평생에 한 번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의외로 기아가 이제 가을 잔치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이의리 선수가 저는 저번 주 경기에서 이제 좀 팔꿈치 쪽을 잡으면서 어깨 쪽에 잡으면서
나온 걸 보면 많은 걸 느꼈어요. 이거는 윤영철 선수도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윤영철 선수도 고졸 신인치고 정말 너무 많이 던진 거거든요. 아, 이것도 그렇죠. 사실은 눈앞의 신인왕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도 있는 선수고 에이스가 될 선수인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19경기에 나왔고 93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윤영철 선수. 그리고 또 이제 2군에서 던진 것까지 합치면 벌써 이제 100이닝을 그렇죠. 넘어섰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이제 노릴 만한 기록은 이제 고졸 신인 10승입니다. 선발 10승. 그렇죠. 지금 7승 5패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살짝 좀 욕심은 노려볼 만한 욕심이 좀 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게도 현재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신인왕 이제 문동주 선수에게 조금은 더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물론 윤영철 선수도 고졸 신인으로서 저는 선발진에서 좀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 시즌 한번 이 두 선수를 하신다면 좀 어떻게 좀 놓고 보실 수 있을지. 네. 일단 뭐 제가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록이 둘 다 끝나면 근데 또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뭐 문동주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말씀대로 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윤영철 선수가 만약에 역전을 하고 싶다 하면 역전의 기회는 있어요. 왜냐면 문동주 선수는 아시안 게임으로 빠지는 기간이 있고 그때 승수를 좀 더 쌓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 이제는 승수는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또 10승이 주는 상징성이 다르거든요. 고졸 신인 10승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내면 윤영철 선수도 충분히 뭐 노려볼 수 있는 둘 다 근데 진짜 뭐 둘 다한테 투표를 하고 싶을 만큼 둘 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윤영철 선수가 뭐 10승을 해야 비벼볼 만한 듯 지금까지는 뭐 문동주인데 또 이런 얘기. 이제 20살 신인이 프로리그에서 데뷔 후 10승은 또 쉽지 않죠. 데뷔 10승은 또 쉽지 않죠. 열정과 긍정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영철 선수 저는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네, 선수 개개인의 좀 능력을 평가를 하신다면 좀 어떤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윤영철 선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 처음 제가 방송 왔을 때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고졸 신인이 이렇게 사실은 정말 어리잖아요. 아직 만으로 20살이 안 된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보고 심판의 간을 보고 바깥쪽 꼭 넣었다 뺐다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는 프로 1년 차라고 하기에는 이제 10년 차 같은 피칭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진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오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피칭을 많이 보여주고요. 지금 약간 체력적인 부분이 딸리는 부분이지 이거는 얼마든지 보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보여준 능력 자체는 진짜 명품 투수로서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동주 선수는 진짜 가능성만 따지고 보면 이 리그에서 정말 안우진이나 곽빈 이런 투수와 함께 정말 뭐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구속은 그냥 하고 싶다고 던질 수 있는 구속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패스트볼의 구속의 평균 구속 이런 유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변화구 완성도도 저는 보고 놀랬거든요.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직구만 이렇게 딱 꽂아버리고 변화구는 거의 뭐 볼 거 없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 해부터 커브를 던지고 김현수 선수를 커브로 삼진 잡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친구는 그냥 몇 년 안에 바로 리그 좀 안우진 선수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문동주 선수는 2년 차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댓글에 많은데 어쨌든 2년 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1년 차 때 이 신인 자격을 유지하고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신인왕 이 투표를 받는 데 있어서는 크게 또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그 프로 무대를 경험을 한 거 잠깐 뭐 찍먹이라도 해본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크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고 좀 뭐라고 할까 시행착오를 겪고 선배들에게 또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듣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시즌을 나는 거라 또 어쨌든 문동주 선수 지금 관리도 좀 잘 받고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고졸 신인으로서 지금 첫 시즌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윤영철 선수가 과연 그러면은 내년에 뭔가 이제 시행착오 없이 한 시즌을 난다면 또 어떻게 좋은 성적을 또 기록할까 이것도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체력만 보강하면 올해 뭐 10승을 하니 많이 하는데 진짜 한 15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변화구나 패스트볼 뭐 이런 거 투구폼 이런 밸런스 그런 건 손댈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체력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보강을 하면 충분히 기아에서 선발진을 한 자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영철 선수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문동주 선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참
3.62의 평균 자책, 3점대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진짜. 또 이제 한화의 미래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에도 또 선발이 되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인왕 같은 경우 지금 채팅창에 좀 몇 가지 또 이 과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정리를 좀 예. 했는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2008년에 최영우 선수는 그럼 또 신인왕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는 이 그렇죠. 자격만 유지되어 있다면은 뭐 그런 뭐 고졸 신인을 더 규정이니까요.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인 기준이 있는 선수들끼리 정정당당하게 그렇죠. 똑같은 그 환경에서 경쟁을 했을 때 물론 윤영철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서 더 대단하다 혹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있겠지만 2년 차인데 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거는 조금 이제 과한 의견이 아니신가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관리 윤영철 선수도 좀 관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관리 안 해주면 영철이도 의리꼴남 감독이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발진에서 워낙에 또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뺄 수도 조금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기아가 또 지금 성적이 또 중요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좀 여러 가지인데 좀 해주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나중에 잡고 부여잡고 빠질 때 관리하려면 늦습니다. 늦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 이 기아가 선수 생명 관리 안에서 한기주 선수 망가짐,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 어깨 잡고 나가실 때 사실 정말 다행인 이 검진 결과기는 진짜, 했지만 예. 깜짝 놀랐어요. 단순 염증이죠. 네, 다행인 검진 결과긴 했지만 앞서서도 참 이렇게 혹사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적인 측면 문제가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윤현철 선수는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도 잘 관리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와 기아의 경기 3회까지 문동주 선수에게 기아가 퍼펙트를 당했는데 4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김선빈 선수 2타점 동점 적시타, 그리고 6회 말 최영우 선수의 역전 2타점 2루타, 소크라테스 선수의 쐐기 적시타까지 경기가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 있었네요. 확실히 타선이 기아는 살아나니까 원래 네. 뭐 계속 좋았지만 그래서 좀 5강 경쟁을 하는데 좀 많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기아의 8월 주요 타격 보시면 대부분의 지표가 리그 전체 1위입니다. 당연하지. 이거 타율, 출루율, 장타율 1위면 OPS까지 다 그냥 1등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득점권 타율도 3할 오픈 6리, 오히려 찬스에 더 강한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발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경기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점 기아에게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어가지 않느냐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 8월의 팀 내 최고 타율이 박찬호 선수입니다. 너무 잘해요. 3할 8푼 3리. 또 미워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좀 어여삐 좀 봐주시고 나성범 선수도 너무너무 잘하죠. 3할 8푼 1리, 김태군 선수도 반등했습니다. 3할 6푼 7리. 김선빈 3할 4푼, 이우성 3할 2푼 5리. 야 진짜 못 치는 선수가 없다. 쉬어가는 타선이 없다라는 거. 네. 기아의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사실 타선의 구성이나 뭐 불펜도 기아 쪽에서는 큰 구멍이 없는 부분이고 선발진도 뭐 산체스가 좀 빠져 있긴 하지만 뭐 윤영철 선수가 그 공백 잘 메워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강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아 시즌 내내 이 자리에 있을 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또 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5위를 한번 두산과 진짜 한번 잘 대결을 해가지고 5위를 딱 확정을 지어놓고 더 높은 순위도 한번 아예 노려보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더 한번 이 상승세를 유지하면 기아가 조금 더 높은 곳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최근 4연승 달리면서 8일 만에 5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이 5강 경쟁에 있어서 다소 좀 두산에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뭐 경기 차는 많이 나지 않죠. 반 게임 차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변수가 될 만한 건 취소 경기가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사실 월요일 더블헤더 경기까지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수진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남은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우천 취소로 경기에 만약에 뜨문 있으면 에이스들을 관리해가면서 낼 수 있으니까 좀 유리하잖아요. 없죠. 근데 기아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 일단은 다 때려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연 시즌 막판에 어떤 변수를 또 가져다 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채팅창 한 몇 개만 좀 읽어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호양이님 KT랑 경기 많이 남은 게 변수다. 진짜 서로 변수네요. 기아도 진짜 중요하고 KT도 사실 KT도 이제 가시권이에요. 사실은 이제 LG가 그러면 서로 뭔가
양보 없는 그런 싸움이 될 텐데 시즌 막판에 이 기아랑 KT가 붙으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5강 싸움에서 중요한 그런 연전일 거고 KT도 잘하면 지금 4.5경기 차까지 LG가 네. 미끄러지면서 좁혀놨거든요.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 혹은 이제 SSG와의 격차도 이제 1.5경기 차기 때문에 2위 수성이냐 아니면 이제 1위 탈환이냐 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기아 만나게 되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기들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기아 선발들이 또 비상이 걸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뭐 산체스 선수도 또 그렇고 또 이제 양현종 선수도 최근에 또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뭐 한번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와 KT도 지금 6경기 정도 남지 않았나요? 재밌겠다 얘기하셨는데 특히 또 LG가 KT한테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는 거의 올 시즌 내내 약한 팀이 없는 수준으로 모두 다 패고 다녔는데 KT 특히 또 벤자민 선수에게 약한 부분을 보였는데 이거는 가을에도 두 팀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즌 막판에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 월요일 방송 이렇게 이정민 기자님과 함께 오늘 5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도 또 있었고 또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또 팬 여러분들의 이 고민 상담 혹은 이제 이 해우소가 되어드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시즌이 막판으로 향해 또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0월 하면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이니까 남은 이제 2달 동안 내년을 그리는 팀 혹은 이제 가을 야구 진짜 목숨을 거는 팀 이렇게 좀 나뉘어 나뉘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얻어가는 그런 이제 한 달 반이 또 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또 저희는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돌아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와 끝까지 1500분 넘게 또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도 많이 눌려졌습니다. 472개인데요. 혹시 나가시기 전에 한 아직도 번씩,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